여러분, 큰 불을 껐습니다. 탄핵이 되었더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이재명의 대권 잔치나 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처벌받는 것이나 보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부부의 그 극단적 선택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큼 여러분요, 그 무게감이란 것은 이 목숨이 중요하고 뭐 아깝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는 압박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단은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고무되었습니다. 정말 탄핵이 되었더라면 저는 방송이고 뭐고 저도 정치 이제 무관심적으로 떨어질 수 있었죠. 정말 한 2, 3일 뭐 어떻게 됐는지 간밤에 입술을 입의 안쪽 부위를 깨물어서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이 입술이 물집이 생긴 건 아닌데 부르트면서 따갑고 아픕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0.8에서 1kg 정도 줄었습니다. 오늘 어느 제2업에 가니까 그분도 굉장히 막 편도선이 붓고 목이 뭐 힘이 없고 이렇게 막 고통을 느끼고요. 많은 시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 우파들의 잘못으로, 우파들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잘못했느냐, 자생자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은 자생적인 좌파가 도처에서 특히 젊을수록, 박탈된 젊은이일수록 자연적으로 좌파를 갑니다. 왜? 젊을 때 진보라는 개념이 아주 달콤합니다. 그리고 변혁을 깨하기 때문에 뭔가 내 자신의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데는 좌파의 선전이 먹힙니다, 여러분. 선동이 먹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처의 좌파들이 이제 기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파는 털리 딱딱이란 말에 큰 서러움밖에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자생자파를 많이 양산하는 데는 부자들의 역할이 큽니다. 나아가서 우파의 역할이 크죠. 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라는 것으로 막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죄를 일으켰다, 뭐 어떻게 했다, 무엇이 잘못했다, 뭐 지시가 없었는데 뭐 일선에서 일어난 일은 난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 큰일 난 듯이 지금 뭐 기가 찹니다. 국회 여의도 의사당에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국힘의원들을 보고 막 비난하는 그 눈들 다 보면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의원이지만 그 뿌리들은 다 전라도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당직자들 다 80% 전라도 사람입니다. 다 따지면 100%가 그 뿌리들일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단합을 해서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요,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가 3일 그 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부터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 사항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잘못을 얘기하지 마라. 그 대신 김건희 여사는 그야말로 유배 수준의 그 살신성의를 해라. 억울하고 민망하고 괴롭지만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국지전 정도의 일을 벌려서 이슈를 빨아당겨야 된다. 아니, 오물풍선이 날라오는데 우리가 그 원점 타격을 좀 해야죠. 소음에 죽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면은 뭐 응전이 있을 것이고, 이슈를 좀 빨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런 걸 싫어하고 겁내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저 애들처럼 뭐 고문관도 보내지 마라, 뭐 정보요원도 보내지 마라. 이게 이적 행위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대통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몰고 가야 한다라고 제가 이슈 변화를 깨했는데, 윤 대통령 그런 것보다는 계엄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는
국힘에 2명의 반란자가 있었다. 안철수 같은 놈이 있었다. 한동훈이가 역적질을 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으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기 대선을 치르고 조기 정권 이양을 하고 물러나야 된다.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힘의 6명 의원, 걔네들요, 나아가서는, 계엄 해제하라고 그 찬성 투표하러 들어갔는 14명의 의원들, 정말 철부지하죠. 정말 정치 모르죠. 뭐 좋거나 나쁜 대학 나와가지고, 뭐 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회활동 좀 하든지, 아니면 법조계에 좀 있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적당한 지역구에서 공천받아 고생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를 모릅니다. 철부지들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요, 철부지들이에요. 걔네들이 무슨 정치를 압니까? 정치를 안다면은 그저께 계엄을 선포하려고 들어가실 때 발목을 끌어안고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내란죄에 제가 또 이야기하던 걸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혹여 입건이 되거나 입건이 되었는데도 검찰에서 예비조사를 수사를 해보니까 기소거리가 아니다. 이건 따져보니까 기소거리가 아니다. 기소유예를 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를 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랬지만 저는 뭐 직권남용 정도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래서 어떤 제목이든 덮어 씌워서 재판에 가게 되면 이번 내란이라 합시다. 이번 계엄에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의 하나입니다. 뭐 그걸 지금 했어야 되고 안 했어야 되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가 지금 내란 사태냐, 진짜 위험한 전쟁에 준하는 상태냐는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누가 이건 내란이 아니었다, 누가 이거는 국가를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하고 국가의 지도자들, 그 기관장들을 탄핵을 해서 수족을 잘라서 국정을 마비시키는데도 그것을 위난 사태로 보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럼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래서 그 판단은 법에 맡기되, 저는 이 계엄, 이 내란을 통해서 대통령이 얻은 실익이 없고 폭동을 유발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의 국채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도 없었고, 또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즉시 그걸 해제를 했고, 헌법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없었고, 지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어떤 고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내란을 선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뭐 어떤 전체주의 국가로 가자 한 것도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고 실제적으로 피를 한 방울 흘린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처벌을 한다는 얘기죠?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100만 분의 하나 나더라도 저는 뭐 큰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국힘은 자고 우면하면 안 됩니다. 철부지 많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말할 필요가 없고, 한동훈도 앞에서 좀 우왕좌왕한 그게 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꽤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성해야 합니다. 절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동훈은 지난 63% 득표에서 20%도 안 나올 겁니다. 정치에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너무. 물론 선과 악이 있어야 되지만 정치란 것은 의리도 있어야 되고 정의도 있어야 되고 인정도 있어야 되고 사바사바도 있어야 되고 잘했으면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은 너무 옳고 그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 당신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지금 정말
교계가 가혹등그러지는데 걱정이 돼서 좌파의 선동, 방송 모두가 시류에 영합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면서 뉴스의 80%가 저는 거품이라고 봅니다. 냉철하게 법 앞에 서면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일으킨 대통령 아닙니다, 여러분. 자, 탄핵은 막았습니다. 한 번 막은 탄핵 계속 막아야 됩니다. 선관위에서 뭐가 나오든 좋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부정이 있었으면 잡아내야 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윤석열 대통령 정말로 극단적 선택 같은 거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물기가 쫙 빠진 건조한 얼굴로 저는 그 심정 100번 이해합니다.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도 땀이 나고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힘이 없고 희망이 없고 문을 열어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늘을 봐도 앞이 캄캄하고 대낮에 시야가 캄캄해진 걸 느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혹시나 너무 괴로우면 요즘 약이 좋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스리는 안정제도 있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꼭 그런 걸 드시면서 힘을 내시고 찬찬히 윤석열 대통령 아직 2년 반 남았습니다. 아직도 국민에게 마음을 살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이전,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윤석열 대통령 4대강에 이제 화물선 배를 띄우는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토목을 일으키십시오. 전국의 중장비 차들이 시동을 걸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도 전문인들을 보내서 많이 귀순시키고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야당에 사정을 하더라도 받아서 동해안 석유 시추 사업, 검찰의 특경비, 경찰의 특경비, 감사원의 특경비, 청와대 용산의 특경비도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변화하십시오. 큰 변화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켜내시고 윤석열 대통령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2-3살 많습니다. 저도 40년 정치의 촉으로 충정의 심정으로 나 당신 선거운동에 1년을 따라다니면서 시골에서 1,000만 원 빚낸 거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정과 법치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하늘에서 호랑이가 날아왔다. 범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정과 법치를 아직도 못 세우니 우파들이 많이 실망한 겁니다. TK 염려하시지 마세요. TK는 어디 안 갑니다. TK 60%는 결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19%, 18% 그딴 소리 합니까? 아쉬움이 많고 참모델한 아쉬움, 국힘에 저 우왕좌왕하는 사움 딱 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될 목적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동안 꿋꿋이 견디고 그래도 어리석은 무리들이 그래도 각성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참담한 트라우마를 잊지 않고 오늘 탄핵을 막아냈다는 것은 잘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막아낸 것도 잘한 것입니다. 단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35%의 당신의 굳건한 지지자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덜 떨어진 인간들의 말 너무 듣지 마십시오. 당신은 현행범도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이 나라에 누구도 대력할 수 없는 대통령입니다. 쉽게 놓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잘 판단하시고 힘내십시오. 김건희 여사님 등도 두드려 주십시오. 무슨 그래 죽을
저 야당의 무리들, 저 전라도를 위시한 저 깡패 같은 저 역도들, 저놈들의 구업, 입으로 지은 업장은 언젠가는 머지않아 되돌아갈 것입니다. 대통령,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죽을 고생해보면, 인생을 죽을 고생을 해본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견뎌내십시오. 죽을 수도 있는 일에 견딥니다. 대통령 힘내시고요. 하루하루를 견뎌내시고 하나하나 결제할 것부터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결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